이번 시간에는 전기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전하가 멈춰있는 정전기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기압이라는 게 전하에 대한 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전하가 가만히 있을 때 외부에 만드는 전기력, 전기장,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전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전하가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전하를 갖다가 쉽게 움직일 수가 없죠. 전하를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회로를 구성하는 겁니다. 건전지, 전선, 저항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기 회로를 만들면 전하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시간에 이제 전기 회로에 대해서 하는데 전기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5가지로다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전지, 전선, 저항, 축전기, 그 다음에 코일 이렇게 5가지로다가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건전지라는 것은 에너지를 갖다가 공급하는 거죠. 낮은 곳에 있는 전하를 높은 곳으로 올려가지고 에너지를 갖다 공급해주는 게 전지입니다. 건전지가 되는 거죠. 자, 전선이라는 것은 그 만들어진 전하가 뭐 하는 곳이다?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움직임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전류가 되겠죠. 저항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곳입니다.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에너지가 소비가 되면서 열을 발생하는 곳 저항이라면 거기서 에너지가 열로 발생하는 거고 빛으로 방출하게 되면 빛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축전기하고 코일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되는 건데요. 축전기하고 코일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축전기라는 것은 전기장의 형태로 저장하는 곳이고 코일이라는 것은 자기장의 형태로다가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특히 축전기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저장도 하지만 회로에 따라서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크게 봤을 때 전지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저항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축전기하고 코일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첫 번째 바로 뭐가 된다? 축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약간 축전기를 갖다가 살펴봤는데요. 축전기라는 것은 회로에서 한쪽은 플러스 전하가 모이게 되고요. 플러스 전하. 다른 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만들어지게 되죠?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전기장으로다 이렇게 작동하게 만드는 것을 축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바닥과 그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 거하고 플러스 차지가 있는 거에 전위를 갖다 구하면 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죠? 전기장을 갖다가 전기장이 한 일, 그러니까 힘이 한 일에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보존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값이 되는데 전위니까 전기장이 한 일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럼 포텐셜이 그러니까 전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곳에 전위차가 빠진 이거는 마이너스에 자 지금 위에서 아래쪽으로다가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2의 j 캐럿에 dy의 j 캐럿이 됩니다. 그러면 vd-v0는 여기서 어떻게 되죠? ed-0 다시 말하면 높이 d만큼 올라가 있는 곳에서의 포텐셜 전이라는 것은 ed라는 그 공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다시 말하면 전하가 쌓이게 되죠. 전하가 쌓이면 결국에 어떤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포텐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쌓이는 전하와 포텐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비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쌓을 수 있을까요? 쌓을 수 없죠. 나중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파크가 튈 수 있겠죠. 우리가 번개치는 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고 땅이 플러스로 대전되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버티다 못해서 이게 벼락이 치게 되죠. 벼락이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전이차에서 전하가 있던 게 흐트러진다는 얘기죠. 다시 제로로다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전하가 언제까지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계 용량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럴 때 Q하고 V가 아까 비례관계인데 이콜로면 CV가 돼서 요 C가 바로 뭐야? 비례상수라고 하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전기 용량이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C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C가 크면 어떻게 되죠? 방전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Q를 많이 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얘가 이제 방전이 되는데 C가 크다는 얘기는 방전된다. 다시 말하면 번개가 치게 되는데, 번개가 칠 때까지 많은 전하량을 Q를 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전기 용량이 작다는 얘기는 뭐다? 방전될 때까지 적은 Q를 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C라는 것, 전기 용량이라는 것은 전하량을 갖다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그릇이 방전을 통해서 이제 엎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용량. 다시 말하면 그릇이 크면 많은 전하를 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릇이 작다라는 것은 적은 양의 전하를 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그럼 여기서 보면 V, 여기 아까 이게 전이차였죠? ED는 CQ가 되고 전기 용량은 ED분의 Q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평행판 측정기에서 전기장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데, 위아래 A 면적을 갖다 곱해서 D는 Q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시그마 A는 Q가 돼서 요게 라지 Q가 돼서 요거하고 요게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전기 용량이라는 것은 입실론 제로분의 D분의 A라는 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이 넓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A가 커지니까 그릇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Q를 담는 그릇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고, D가 얇을수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플러스 전하량이 쌓이는 곳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쌓이는 요 판의 간격이 뭐할수록 적을수록 더 많은 Q를 갖다, 더 많은 전하를 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축전기를 갖다가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렬 연결하고 직렬 연결이 되겠습니다. 병렬 연결이는 여기 C1, C2가 있는데, 여기 저기 건전지 V가 있습니다. I가 흐르면 위로 다 I1, I2가 흐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병렬 연결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그려버리면, 자, 전압이라는 것은 양쪽 사이의 높이 차이라고 했죠. 여기서 V하고 V1하고 V2가 어떻게 돼요? 높이가 양쪽 사이의 높이 차이가 다 똑같죠. 다시 말하면 V는 V1 플러스 V1하고 V2하고 같다는 겁니다. I는 어떻게 되죠? 아까 얘기했죠. 출발한 공급 전류 I는 여기서 이제 갈림길에서 나누어지니까 I1 더하기 I2가 되겠죠. 전류는 어떤 거가 되는 거죠? 전류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 흘러가는 전하량이 되니까 T분의 Q가 될 거고, 그러면 T1분의 Q1, T2분의 Q인데 T는 다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전하 Q는 Q1 더하기 Q2가 되겠습니다. 근데 Q 아까 어떤 식이 있었죠? CV 있죠. Q는 CV가 있으니까 CV는 C1V1 더하기 C2V2가 돼서, 아까 여기서 V, V1, V2는 다 같으니까 생략돼 버리면 어떤 결과가 있다? 전기 용량 C, 다시 말하면 합성 전기 용량 C는 C1 플러스 C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병렬 연결은 그 축전기의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합산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직렬 연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직렬 연결, 여기서 보면 V가 이렇게 돼버리면 한 군데서 떨어지고 바닥으로 떨어져서 되니까 V는 V1 더하기 V2, 다시 말하면 공급 전압은 여기서 떨어지는 그 소비 전압과 똑같겠죠. V는 V1 더하기 V2가 돼요. 그럴 때 직렬 연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직렬 연결에서는, 자, 여기서 보면 여기를 한번 보자 이거죠. H자처럼 되어 있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중성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같으니까 만약에 이쪽에 플러스가 돼버리면 10개의 플러스가 왔다.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가 10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중성이었으니까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개가 돼야지 이 안에서는 합산이 중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10개 마이너스 10개 플러스 10개 마이너스 10개 플러스니까 직렬로 연결된 축전기들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Q1이 있으면 여기 Q2가 있으면 Q1과 Q2가 어떤 상관이 있다? 같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Q는 Q1, Q2랑 같다. Q는 CV가 있으니까 V는 뭐분의 뭐죠? C분의 Q니까 C분의 Q는 C1분의 Q1 더하기 C2분의 Q2. 그래서 C분의 Q는 C1분의 Q1 더하기 C2분의 Q2가 돼요. 그러니까 V는 여기서 Q는 Q1하고 Q2가 같으니까 위에 게 다 아웃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 전기 용량은 C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이 된다라는 직렬 연결에서 여러 개의 축전기가 연결됐을 때 합성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면적이 A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D, 여기에 델타 V라는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Q라는 전하가 쌓여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랑 똑같으냐면 이게 중력장 안에서의 그 관계하고 똑같죠. M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높이 H만큼까지 올리려면 내가 1을 하게 되죠. 그 1이 필요하죠. 1은 어떻게 되냐면 mgH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M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M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kg이 되고 2kg이 되고 3kg이 될 수 있는데 GH는 뭐냐면 GH는 1kg이 가지게 되는 에너지가 되죠. 1kg이 가지게 되는 에너지니까 이게 바로 뭐야? 전위가 될 수 있다는 전위랑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가 처음에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대전되어 있진 않죠.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다 1을 해줘야 되는데 그 1은 어떻게 된다? Q에다가 델타 V, 전위를 갖다가 곱한 거랑 똑같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미소로 보면 dW는 Q의 dV가 되고 그 총 내가 여기서 이런 Q로다가 전하량이 쌓일 수 있는 축전기를 만들 때는 dW를 인테그럴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필요한 그 변수를 집어넣어주면 0플롱에서 라지 Q로다가 이렇게 저장이 될 때 Q에서 dV가 되고 Q는 어떤 관계가 있죠? CV가 있었죠. 그러니까 V는 C분의 Q가 되는데 dV가 되니까 C분의 dQ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C분의 1을 앞으로 가면 0에서 Q까지 Q의 dQ가 되면 C분의 1에 2분의 1 Q제곱을 갖다 0에서 Q까지 해버리면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그 쌓이게 된 총 에너지는 2C분의 Q제곱 그 다음에 Q는 CV를 넣어주면 2분의 1의 CV제곱이라는 이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C하고 V에 해당되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저장되는 총 에너지를 U라고 표현한다면 2분의 1에 축전기 C는 어떻게 되죠? 입실론 제로분의 D분의 A가 되죠. Q는 CV에서 V는 C분의 Q가 되는데 또 V가 축전기에서 어떻게 돼요? V는 ED라는 관계식을 우리가 유도를 했었죠? 그럼 ED에 제곱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쌓이는 총 에너지는 2분의 1 입실론 제로의 전기장 2의 제곱에 D 곱하기 A 높이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그 공간상에 이렇게 분포하는데 에너지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면 부피분의 그 총 에너지로 다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D 곱하기 A가 V에 해당되니까 2분의 1 입실론 제로의 2제곱이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축전기의 단위 부피당 그 가지게 되는 에너지는 뭐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죠? 에너지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2분의 1 입실론 제로의 2제곱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축전기라는 것은 어떤 거가 되는 것이다? 전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뭐하는 장치이다? 저장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모양에서의 전기 용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용량은 요 세 가지 단계로다가 구할 수 있어요. 먼저 전기장을 구하고요.
두 번째, 그 전기장에 의해서 전위를 구하고 마지막 그 전기 용량을 구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평행파 축전기입니다. 평행파 축전기는 우리 뭐 아까도 했어요. V는 어떻게 되죠? ED가 되고, 자, 그 다음에 V는 Q는 CV가 돼가지고 C분의 Q가 돼서 C는 ED분의 Q. 그래서 여기다가 E 대신에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의 면적을 곱하면 시그마 A가 뭐가 돼서 라지 Q가 돼서 사라져서 입실론 제로분의 B분의 A라는 걸 구했고요. 자, 이제 원통형 축전기입니다. 원통형 축전기는 안에가 플러스로 대전돼 있고 바깥에가 이제 마이너스 대전됐다라고 보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뭘부터 구해야 된다? 전기장을 부터 구하면 되겠죠. 전기장은 우리가 어떤 걸로 구할 수 있다? 이런 대칭형일 때는 가우스 법칙으로다가 구할 수 있죠. 그 전기장을 면적분했을 때 입실론 제로분의 Q인 안쪽에 있는 거에 알자 전하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래서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가우스면을 안변경을 A라고 하고 바깥 그 음전하가 저장된 것을 B라고 했을 때 그 사이의 거리를 임의의 거리를 R로 하면 자 요거에 면적분하면 2에 자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전기장이 생성된다는 거 알고 있죠? 전기장이 형성되니까 지금 위에 있는 뚜껑의 면적은 상관이 없고 옆면적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옆면적을 하면 어떻게 된다? 2파이r에 L이라는 면적이 되고 입실론 제로분의 Q민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장이는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자 RL분의 Q인이라는 전기장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전기장을 먼저 구했죠? 그러면 이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이 한 일에 마이너스 값을 갖다 붙여주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전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A부터 B까지 요 전위를 집어넣고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L분의 Q인에 R만의 함수가 되니까 R분의 DR이 되고 VB 마이너스 VA가 됩니다. 그러면 VB 마이너스 VA가 전위차가 되죠. 전위차. 그것은 마이너스 2파이 입실론 제로 L분의 Q인 자, R분의 1을 갖다가 적분해주면 ln 함수가 나오죠. ln 함수 A부터 B까지면 ln의 A분의 B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위차가 이렇게 된 거고 그럼 Q는 어떻게 돼요? 그 전위분의 Q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Q는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분모에 ln A분의 B분의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L이 위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원통형의 그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ln A분의 B분의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L로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구형 축전기입니다. 구형 축전기는 이제 반경 A에 플러스로 차지되어 있고 반경 B에 마이너스 차지로 되면 안에를 갖다 가우스면을 잡아서 먼저 전기장으로 구할 수 있고 그 전기장에 의해서 뭐를 구할 수 있어? 전위를 구할 수 있고요. 전위를 구해서 나중에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전기 용량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자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그럼 요거에 대한 면적분을 하면 4파이 R제곱이 되죠. 입실론 제로분의 Q인 따라서 전기장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제곱분의 Q가 되고 자 이 전기장이 한 일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준 게 전위차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마이너스 B분의 1 더하기 A분의 1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AB분의 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지금 전위차 구했죠. 델타 V 그러면 C는 델타 V분의 Q가 되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AB분의 B 마이너스 A는 Q 그걸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B분의 A의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라지 Q의 AB가 바로 이 구형 축전기에서의 전기 용량이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B가 A보다 무한히 크면 어떻게 된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A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축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축전기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너지를 뭐하는 곳이다? 전기장의 형태로 저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